박균택 특보와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자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에 이제 나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심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정치권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과거에 정치를 하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부분을 뭐 제 성격에 별로 안 맞는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왜 더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저를 정치로 이끌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검찰에 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공직자의 그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명심에 넘치는 윤석열 검사장이나 네. 또 한동훈 검사 이쪽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참 견딜 수가 없어서 좀 잘 아는 제가 좀 견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고향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중앙 정치에 있어서 어떤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한동훈 뭐 이제 네. 앞으로는 대표가 될 텐데 이 어떤 두 사람의 그 잘못된 실정을 좀 뭔가 미리 예측하고 막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그 백성을 위해서는 지피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걸 알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하고 네. 대응도 가능하고 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훈 이 팀들의 최고의 무기는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검찰의 그 기능을 바로잡는 것,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인권기관으로서 탄생을 한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묘하게 이게 수사기관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그 인권 감독관 기능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관 역할을 하라고 검찰이 원래 만들어진 제도인 것인데 네. 근데 지금 검찰은 특수부가 칼을 휘두르는 그 직접 수사기관으로 이미지가 지어져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많은 사고들을 일으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법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소권도 있고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큰 권한을 갖게 되겠죠.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게 하려면은 그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칙과 기준만 심사를 할 뿐 인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안에 대한 심의권을 줘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그 외부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잘못된 행태를 그때그때 심판을 하고 정권에 잘 보이는 검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검사가 잘 되는 이런 그 인사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꼭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내부 사정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는 참 좋았는데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검찰에 또 힘을 빼려고 노력했던 그것들도 참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윤석열 검사에 대한 과도한 애정 때문에 거기에 사람 됨됨이 그걸 잘못 판단해 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좀 개혁을 잘못한 겁니다. 네. 줄였어야 할, 뺏었어야 할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남겨놓았어야 할 인권 그 보장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속칭 그 뭐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거꾸로 간 개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도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으면 바로 개혁을 했었을 텐데 이걸 거꾸로 이게 권한을 줄여야 할 것과 네. 부양해 줘야 할 것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좀 바로잡는 역할을 제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할 적임자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기업 총수들 불러서 뭐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맨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는 맥주와 이제 소주가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저녁 식사가 이제 늦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처음 보도는 좀 술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술자리 가졌구나라는 또 생각을 많이들 하셨단 말이죠. 어떤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보지 않아서 직접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 항상 어디 예. 다니는 곳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평시에 습성이 발현된 거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지. 크게 그렇게 예. 해석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자리를 즐겨하는 그 습관이 또 예. 반영이 된 거다. 예. 아, 뭐 의도나 배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이 뭐 술자리를 즐겨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이 보여진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한번 여쭤봤고요.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박균택 이재명 대표 이 법률 특보 얘기도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저희가 뭐 출마 하려는 분들 또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있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도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박균택 특보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찰에서의 모습과 그것과 이제 흡사하게 똑같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와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이 구조 모습들 이거 한번 짚어봤고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알아봤습니다. 자, 특보님 오늘 말씀 너무나 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자 2024년 새해가 됐는데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말씀이나 아니면은 꼭 하고 싶은 말씀 이건 꼭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을 드리자면 오늘 이재명 대표님 물리적 테러를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마는 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 사법적 테러라도 제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